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초심자분들을 위한 선행평 강의를 이제 12편에 걸쳐서 업로드할 건데요. 오늘 1편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월가즈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투자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공리를 다루고요. 그 다음 개인이 투자에서 저지르는 13가지 인지 오류, 그 다음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가에 대한 토픽을 다루고 투자 철학과 초과 수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가치 투자 5단계 프로세스와 정보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퀀트 투자와 가치 투자 간의 비교를 해보고 또 기관의 포지션 정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종목 탐색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 방향을 좀 바꿔서 글로벌 매크로의 틀을 이야기하고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오해를 좀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 거시경제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토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본 강의에 주된 대상은 이제 곧 벨 AI 플랫폼에 입장하기로 결정되신 월가즈 구독자분들입니다. 이제 이미 선정되신 분들이 플랫폼 입장까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벨 AI에서 제공되는 5가지 훈련 과정 총 64회차의 강의 중에 가치투자 기본편의 1회차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치투자 기본편 1회차의 내용이 제가 3년 전에 올렸던 월가즈 유튜브 선행편 18편의 엑기스를 모아서 이제 보완해서 만든 내용이어서 그 내용들에다가 몇몇 영상 추가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채우려 하고 있고요. 마침 일반 월가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3년 전에 그 선행편을 리메이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서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진행할 이 선행편 강의가 그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밸리에 참가하시지 않는 구독자분이라도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시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이번 훈련 과정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방식의 투자를 하든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좀 과장을 하자면 이 훈련 과정에서 가르치는 어떤 컨텐츠의 중요도가 한 20 정도라고 할 때 이 3가지 마인드셋의 중요성은 8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인드만 갖추면 여러분은 단순히 재테크뿐만 아니라 삶과 커리어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3가지를 제대로 갖추기는 힘들죠. 그 3가지는 확률의 우위, 자금의 우위, 절제의 우위인데요. 이미 제 유튜브를 이제 2020년도부터 봐오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참가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들어보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하고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확률의 우위는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확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률적 사고는 단순히 재테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2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고 하면 우리가 이 동전을 100번 던질 경우 대략 50번 정도 앞면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반면에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사법고시에 숱하게 많이 응시하게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리소설에서 어떤 사람 X가 범인일 확률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100%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느 쪽 의미든 간에 확률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100%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결정론적 사고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FOMC를 앞두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지만 동결할 확률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무조건 인상할 거라고 믿고 나스닥 숏에 올인한다면 결정론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시를 들면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손실을 입는 케이스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확률적 사고를 하다가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서는 확률적 사고보다는 결정론적 사고를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이 어떤 주식을 추천해 주었는데 긴가민가해서 사지 않았더니 다음날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번에 또 주식을 추천해 주길래 좀 사서 100만원을 법니다. 상한가를 찍어서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와,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좋은 정보 소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서 다음번에 또 추천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을 넣어서 또 상한가를 두세 번 찍고 400만 원을 법니다. 그 친구를 불러서 최고급 레스토랑 대접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라립니다. 1억 원 넣었으면 거의 내 연봉을 벌었을 텐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대박건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재료가 있고 대만에서 뭔가 수주되어서 곧 발표 날 거라 하고 이것저것 로직을 막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해온 돈 2억에 직장인 대출이랑 이것저것 땡겨서 3억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폭락합니다. 한가 이틀 연속 맞고 얼마 후에 반토막 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지만 자꾸만 전화를 피합니다. 자주 들어본 레파토리죠. 여기서 조금 기출 변형을 하자면 리딩방에 이렇게 속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10번을 던졌는데 10번 다 앞면이 나오는 비디오죠?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비디오를 수백 번 촬영하면서 동전을 수천 번 던지다 보면 그런 비디오 하나는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주식시장으로 가져오면 똑같은 로직으로 속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만 명씩 생겨납니다. 2021년처럼 시장이 급상승하는 시기가 되면 온갖 사람들이 본인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호객행위를 해서 멤버십과 리딩방을 하다가 조정장 혹은 베어마켓이 왔을 때 감쪽같이 사라지죠. 그리고 몇몇은 선행매매, 시세조정 등 각종 불법 사기에 연루되어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뭐 지분 공시를 했고 어디에 올인해서 몇천만 원으로 수십억을 벌었다. 그런 자랑을 하고 각종 수익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혹해서 멤버십과 리딩방에 가입하고 월 수백을 내면서 종목 추천을 받죠. 결과는 파국입니다. 되풀이되는 역사죠. 왜 그런 피해자들이 양산될까요? 수익 인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 맹신했기 때문이죠.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각자 동전을 10번 던지라고 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10번 연속 맞추는 사람이 나옵니다. 10번 연속 맞출 확률은 2의 10승인 1024분의 1이기 때문이죠.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1600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로 실력도 없는데 상한가 찍을 종목을 10번, 20번 연속 맞히는 사람도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특히 코스피가 이렇게 100% 상승하는 2000년, 2021년과 같은 시기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어떤 주식이 하한가를 찍느냐, 상한가를 찍느냐를 50대 50이라고 뒀을 때 상한가 찍는 종목을 20번 연속 고르면 복리로 19,000% 정도, 본인 돈을 거의 200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전부 우연으로 번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실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과 가치 투자자들 혹은 피터 밀러나 짐 사이먼과 같은 트레이더들, 그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초과 수익을 낸 거장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트랙 레코드가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퍼 개미라 할지라도 10수년간 꾸준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왔다면 그 사람의 트랙 레코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목에 몰빵하거나 선물, 옵션, 코인 등의 위험한 상품에 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서 불과 몇 년 만에 1,000만 원을 20억, 30억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천만하고 투기적인 행위를 한 수천 명 가운데 우연히 살아남은 한 명일 확률이 큰 것이죠. 그런데 조금 과학적으로 보이는 기법들은 어떨까요? 먼저 학계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학계에서 본인의 논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반복해서 원하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때 논문에 끼워 맞추는 행위를 P-해킹이라고 합니다. 이 동전은 앞면만 나오는 동전이라는 어떤 결과를 세팅해 놓고 동전 10개가 연속해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다가 10개가 연속 나왔을 때 그것을 기록해서 논문에 실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의외로 의료계나 과학계에서 피해킹된 실험 결과로 논문을 쓰는 케이스는 꽤나 많습니다. 피해킹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의 과거에는 상당히 만연했죠. 얼마나 만연했냐면 어떤 조사에서는 심리학, 경제학, 약학 분야의 연구자 1000명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했더니 50% 이상이 한 번쯤은 피해킹을 해봤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연구 실적을 내고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유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출판을 해버리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금융계에서도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2회차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백테스팅 기반해서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PR이나 각종 재무제표 지표들을 이리저리 넣어서 백테스팅을 돌려보고 수익률이 좋은 지표나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과학적으로 통계 검증을 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선후 관계가 반대로 된 매우 잘못되고 비과학적인 퀀트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퀀트 헤지펀드나 기관도 이렇게 백테스팅 기반으로 전략을 찾아내서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다름 아닌 피해킹이기 때문이죠. 백테스팅을 마구 돌리다가 수익률 좋은 어떤 팩터나 규칙, 조합이 나왔을 때 멈추는 것은 마치 동전 10개가 앞면이 나올 때까지 마구 던지다가 전부 앞면이 우연히 나오게 되면 멈추고 나는 동전을 연속으로 앞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연히 좋은 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수익률 좋은 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백테스팅을 했던 그 과거 시기에만 좋았던 전략의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그런 전략을 토대로 현재 시점에 매매를 하게 되면 마치 그 비디오에서는 10번 연속 앞면이 나왔던 동전이 지금은 반반 나오는 것처럼 실전 매매에서는 손실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고 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조금씩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하듯이 한번 백테스팅을 돌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퀀트들, 미국 헤지펀드의 퀀트들에게 있어서 백테스팅이라 함은 가장 마지막에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결론을 말해라.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결정론식 사고방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동전을 던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어느 쪽이 나올 것 같냐고 자문을 구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답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아니 간보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앞면일 것인지 뒷면일 것인지 결론을 말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미래의 무자기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 사면 무조건 3배 오른다. 지금부터 나스닥은 얼마까지 무조건 간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를 해야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론적인 해답을 주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일정 수준 속 시원한 쾌감을 줍니다. 종교가 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확률적 사고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어떤 투자 거장들 중에는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본인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모든 원천 리서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 방식은 다른 거장이나 전문가가 해놓은 리서치와 자료를 효율 좋게 습득하고 상충된 의견 중에서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원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백지부터 기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리서치 중에 똥과 된장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훈련 과정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리서치와 자료들을 보게 될 텐데 이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론자와 회의론자입니다. 확신론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법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반면에 그 다른 극단에 있는 부류는 회의론자입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부류. 매크로 봐서 돈 번 사람 없으니까 매크로 볼 필요가 없고 소용도 없다. DCF 해봐야 할인율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정가치 범위가 너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세상에 타이밍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밸리의 훈련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어 나가시면 왜 이 이야기들이 전부 틀린 말인지 논리적으로 깨달아 나가실 텐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확신론자는 0%나 100%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회의론자는 모든 게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신론도 회의론도 아닌 중도를 취해야 합니다. 눈 감고 투자를 하면 50대 50의 반반의 승률을 가지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노력을 하면 할수록 51%, 52%더 나아가서 55에서 60%의 승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때 노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1, 2%더 나아가서 5%, 10%를 확률적 우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승률을 말씀드릴 때는 이겼을 때 이익폭과 졌을 때의 손실폭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과 손실폭이 동일하다면 승률 50%가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낼 때는 2를 내고 손실을 낼 때는 1만 잃는다면 50% 승률이 아니라 33.33%의 승률이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한 40%의 승률만 있어도 누적으로 이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세계에서 엄밀히는 승률보다는 기대값이 중요합니다. 기대값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다가 확률을 곱한 후에 합계를 내서 계산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연준의 금리 결정 직전에 주식을 샀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10만원 손실 볼 확률이 60%고 동결해서 12만원 이익 볼 확률이 4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10만원 손실 곱하기 60% 확률 12만원 이익 곱하기 40% 확률 해서 요것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매를 했을 때 나는 평균적으로 12,000원의 손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매매는 아니겠죠. 이 기대값이 양인지 음인지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률적 사고의 개념을 거시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과 이익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률이 50%보다 높으면 기대값은 양이 되고 50%보다 낮으면 기대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의 중요한 학습 포인트 첫 번째는 확신론자와 회의론자를 경계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행위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동전 던지기와 같은 50대 50의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승률을 51%, 52%더 나아가서 55, 60%로 올려나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적 우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면 80%, 90%, 100% 승률까지도 낼 수 있는가? 그 한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 스타일, 예를 들어서 매크로 뷰에 대한 승률인지 초고빈도 매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1초를 예측한 승률인지 그렇게 어떤 방식의 투자인지 시간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승률에 대한 문맥도 많이 달라지겠죠. 초고빈도 매매일 경우에 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되게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 좀 중기적인 시장에 대한 뷰 혹은 거시경제 시황에 대한 뷰를 따질 때 55% 정도 승률이면 훌륭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55%라고 하면은 에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거시경제 분석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를 반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11번 맞추고 9번 틀려서 승률이 55%거든요. 지금 이 분석가가 만약 유튜버라면 당장 구독 취소 당하거나 욕을 먹겠죠? 그런데 실제로 월스트리트나 헤지펀드에서 가장 탑급으로 불리는 거장들의 승률은 60%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 정도의 승률로 시장에 대한 뷰를 잘 맞춘다면 전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거장들이 이런 OX식으로 홀짝 게임 하듯이 사고 팔아서 60% 승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중요한 학습 포인트 두 번째는 확률은 중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장들이 CNBC나 뉴스 기사에 나와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거장은 큰 손실을 입었을까요? 혹은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폭락을 합니다. 그럼 그 거장은 마진콜 당해서 파산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장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확률적 우위를 중첩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사이클 상으로 침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현금 보유 비중 및 국채와 주식 간의 비중을 조절하고 그 안에서 주식 비중에 대해서 개별 주식들을 또 분석해서 어떤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를 결정한 후에 그 담기로 결정한 주식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매 타이밍을 결정한다면 자산 배분의 레벨에서도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고 개별 종목 선정의 레벨에서도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고 또 매수 타이밍의 측면에서도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요 세 가지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각각의 승률은 55% 정도라도 이런 우위를 중첩함으로써 훨씬 더 승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워드 막스의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로서 펀더멘털 분석도 잘 하지만 사이클의 대가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거장들은 다방면에서 확률을 중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편 확률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주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익 볼 확률이 60%인 투자를 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40% 확률의 결과가 나와서 손실을 입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와 관해서 이번 시간의 중요한 학습 포인트 세 번째, 현실의 결과는 반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확률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전의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 있다고 해보면 이론적인 승률은 50%겠죠? 그리고 실제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비율을 결과적 승률이라 하겠습니다. 10번 던져서 6번 앞면이 나오면 결과적 승률은 60%고 20번 중에 4번이 이제 앞면이 나오면 결과적 승률은 20%겠죠? 반면에 이론적 승률은 언제나 50%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을 한 번만 던지면 결과적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앞면이거나 뒷면이니까 결과적 승률은 0%거나 100%겠죠. 4번 던지면 결과적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0%가 나올 수도 있고 25%가 나올 수도 있고 50, 75, 100 중에 무엇이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4번 던져서 4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것은 16분의 1 확률인데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예 불가능한 확률은 아니니까요. 근데 100번 던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100번 던져서 결과적 승률이 0%나 100%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2의 100승분의 1의 확률이니까 0.0000 해서 0이 한 30개 정도 붙고 그렇게 나오는 거의 0% 확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번을 대체로 돌려보면 100번 중에 40번에서 60번 사이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번엔 1억 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과는 4,999만 9,419번 혹은 5천만 581번 등등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을 결과적 승률로 표현하면 거의 50%에 가깝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현실의 결과는 이론적 확률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엑셀에서 이제 동전을 던져본 결과인데요. 처음에 한 번 던졌을 때는 100%가 나왔다가 여러 번 이제 던지면 던질수록 지금 이 결과적 승률이 요 이론적 승률에 점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50%에 비동하게 가게 되죠. 이것이 실전 투자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각 투자 의사 결정의 결과, 그 결과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는 의사 결정을 꾸준히 중첩하고 반복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격언이 있죠. 그게 투자에서는 정말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확률적 우위, 그 다음 중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반복,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 반복과 중첩 속에서 우리가 승률이 60% 이상 되는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어떤 손실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뿌듯해야 하고 승률이 35%밖에 되지 않는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운 좋게 그게 어떻게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그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나의 수익 결과는 이론적 승률인 35%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승률 개념은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단타 트레이딩에서만 적용되지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치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확률적 우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배우게 되면 그때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세상에 저평가된 주식, 앞으로 상승할 주식을 완벽하게 찾는 공식도 없고 또 눈앞에 있는 종목의 적정 가치를 완벽하게 계산하는 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차의 여지가 있는 추정일 뿐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이지 완벽하게 저평가된 게 확실한 기회를 특정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학습 포인트 세 번째에 따르면 확률적 우위는 반복을 통해서 결과로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데 가치투자 전략의 경우에는 홀딩 기간이 꽤 깁니다.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홀딩하는 스타일의 투자자도 있죠. 이론적인 확률적 우위를 확실하게 실제 결과적 그런 승률로, 그러니까 수익으로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한 번 하는데 몇 년씩 걸리면 평생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반복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와 단기 전략이 아닌 가치 투자와 같은 장기 전략에서는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분산합니다.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한다 해도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100% 확률로 확실히 오를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을 10개, 20개 이제 분산해서 들고 있으면 이 중 일부가 운 없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만일 내가 확률적 우위가 있는 선택들을 쭉 했다면 내리는 종목들보다 오른 종목의 비율이 높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론적 확률이 실제 수익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그럼 도대체 내가 확률적 우위가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우시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이 확률적 우위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승률이 50% 이상인 결정인지, 혹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양의 기대값을 가지는 결정인지를 완벽하게 정확히 아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양의 기대값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매매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래를 사전적으로 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이제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퀀트 기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라면 전략에 대한 백테스팅에서 나오는 승률이 미래 승률에 대한 추정치겠죠.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의 후반에서는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치 투자 훈련 과정의 주제인 가치 평가나 정석적 리서치 영역에서는 내가 하는 판단의 확률적 우위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률적 우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정확히 관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적 우위라는 개념 자체를 항상 인지하고 확률적 우위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마인드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6개월 앞둔 고3이 있는데 10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나날들을 반복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는 시간 1시간당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확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없고 관측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꾸준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깊게 고민하고 또 진중하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 낼 수도 손실 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점. 반면에 지인의 말이나 루머를 듣고 투자를 하고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지식조차 없으면서 몰빵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 운이 좋으면 반짝 돈을 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결과가 이론적 승률에 수렴하면서 손실 계좌로 귀결된다는 점. 비록 그것이 정확한 수치로 추정할 수 없는 어떤 확률적 우위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진리겠죠.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보를 습득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흐뭇해야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감정적이고 위험한 매매를 했다면 이익이 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재테크는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